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건축사 김조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저역량 개발 사전협의 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저역량 개발 사전협의 제도 내용 들어가면 요 첨부 1 저역량 개발 사전협의 자료 이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강남구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양식은 여기 첨부 1, 2 양식과 동일하고요. 이 1 한글 파일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 엑셀 파일 설계 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그냥 갖다가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요, 사업명과 위치, 규모는 대지 면적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녹지 면적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요. 빗물 침투 시설, 투수성 포장, 침투 측구, 침투 트렌치, 침투 통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적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부대 토목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토목 업체에서 흙막이 가시설하고 부대 토목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대 토목 부분에 우수 계획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리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우수 계획도는 이렇게 보시면 그 전체 대지를 유역으로 나눠서 이곳에 내리는 빗물, 우수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트렌치, 측구, 이런 집수정들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수량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집수정 규격이나 수량, 침투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침투통이 집수정인데 여기 보면 500에 500짜리 6개, 그쵸? 500짜리 있고 그리고 300에 400. 이제 여기는 300짜리로 했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한 개 들어가고 그리고 침투관은 64m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동일하게 적어 넣으면 됩니다. 네, 빗물 이용 시설은 이제 이따가 계산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포장 계획도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에 투수성 포장이 들어갔어요. 아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대지에서 비가 내렸을 때 흙으로 흡수되게 하는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건데 이 투수성 포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비가 내렸을 때 그 흙으로 비가 침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수성 포장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시설, 옥상 녹화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다시 계산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위치도나 현황 사진 그리고 뒤에는 조경 부족도 해서 이제 넣으라고 이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들 건축 도면에서 따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투수성 블록 포장 상세도 이런 부분들은 부대토목 업체에서 상세도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부대토목 그쪽에서 내용을 받으면 인허가 자료로 받으면 집수정 및 빗물바지 상세도 이렇게 상세도가 쭉 있어요. 그러면 이거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붙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한글 파일은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엑셀 파일로 넘어갑니다. 네, 엑셀 파일은 처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회색 빛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명, 시설 명칭 쓰시고 여기 시설 부분 보면은 민간, 대규모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빗물 분담량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민간 사업을 하니까 공공을 하기도 하지만 공공이면 6으로 가면 되고 이 민간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각주가 있어요. 민간 시설의 대규모는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대규모, 미만이면 소규모로 해서 여기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빗물 분담량이 5.5가 되는 거고 만약에 소규모면 3.5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죠. 이 부분에 각각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제 여기 저절로 계산이 되고 이 뒷부분에 침투시설 설계량 이 부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대 토목의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이 이용시설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앞장에서 검토 결과가 OK가 나오거나 NG가 나오거나 해요. 그럼 OK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NG가 나오면 요 뭐 침투 시설을 늘리던 이용 시설을 늘리던 늘려야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대지 면적 작성을 하시고 그 전체 대지에서 빗물을 얼마나 흡수시킬 수 있느냐가 포인트니까 대지 면적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대지 면적에서 이제 이 지상 녹지 면적만큼이 또 빗물을 머금을 수 있으니까 녹지 면적. 이 녹지 면적은 뭘 말하느냐? 여기에 지면 기준으로 자연적인 빗물 침투가 가능한 녹지 면적을 말함. 그래서 그러니까 조경 부적도하고 좀 면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경 부적도에서는 폭이 1m가 되지 않는 부분은 조경 면적에서 삭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m 폭 이하인 부분이어도 빗물은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까지 모두 포함해서 녹지 면적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건축 면적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건축 면적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건물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수 면적이 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을 기재를 하는 거고요. 우선 총괄 1페이지는 다 작성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침투 시설의 설계량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대 토목에서 우수 계획도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아까 그 한글 파일에서 이 내용들 작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동일한 건데요. 이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이 투수성 포장 235.4 침투 축구 이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면 저절로 계산이 되고 네,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 5에 보면은 여기서 이용시설이 뭔지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쭉 해가지고 빗물 이용시설이란 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시설, 뭐 송배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이나 송배수시설까지 면적을 넣은 적은 없고요. 거의 집수시설과 저류시설 이 두 가지를 크게 내용을 파악해서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수시설은 이 집수면, 지붕, 옥상면 자체가 집수시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옥상면 중에서 옥상 녹화가 된 부분도 집수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기재를 했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용시설이라는 거는 전체 건축 면적에서 옥상 녹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기재를 했고요. 아까 보시면은 건축 면적 1357이었죠. 거기서 옥상 녹화 부분 면적을 빼면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하면은 저장 개수 이제 이 저장 용량 같은 경우는 저장 개수하고 이 대상 면적을 곱하면 나오는 값이고요. 그리고 옥상 녹화 부분도 똑같이 저장 개수 0.05로 해서 기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빗물 저류 시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류조를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NG가 나온다. NG가 나온다고 하면 뭐 이런 침투 시설이나 포장 같은 거를 늘려서 커버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저류시설 넣는 거죠. 저류조를 입력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대상 면적은 그 저류조 같은 경우도 전체 지붕에서 집수된 그 물이 지하나 뭐 어디 저류조로 흘러가겠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 면적 자체는 건축 면적 플러스 옥상 녹화 부분의 면적을 적고 그리고 저장 용량은 이제 그 저류조의 용량이 있겠죠. 그 용량을 체크를 해서 넣거나 대신 이 저류조의 용량 자체는 그 지붕면에서 집수되는 면적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입력을 하면 이 총괄 부분에서 OK 또는 NG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용시설, 이 집수되는 면적에서 물이 모아져서 저류조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 진행을 할 때는 이 저류조 없이 이 위에 면적만 작성을 한 적도 있고, 저류조를 또 별도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토목이나 이런 우수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 이용시설과 저류시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항상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네, 빗물 이용 저류시설이 빗물 이용 시설이 있고 또 저류시설 이렇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으면 좋은 거니까 이 위에 집수 면적을 적고 저류시설, 저류조도 따로 해서 넣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인허가를 넣으실 때 꼭 확인을 해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계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계산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 파일,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성 양식의 전체를 완성을 하시면 되세요.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똑같이 기재를 하고, 뭐 어디 건축사 사무소, 아니면 만약에 토목업체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토목업체 담당자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협의 부서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보완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하실 거세요. 쭉 여기에서 넣으라는 내용들 다 작성해서 넣고, 여기도 뒤에 보면 대상 시설 현황도 뭐 시설 배치 계획도 넣으라고 하는 부분들 작성을 해서 넣으면 완료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